불확실한 세상에서 완벽한 계획을 추구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응 중심 행정학의 전략적 설계 방법을 설명하고 완벽한 정책보다는 유연한 시스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히 좋은 해결책으로 빠르게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유연한 시스템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제9장 최적화의 환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세기 중반 경제학과 정책학은 모든 대안을 나열하고 각 결과를 예측하며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최적화라는 매력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러한 최적화 접근 방식은 완전한 정보, 안정적인 환경, 그리고 명확한 목표라는 세 가지 전제를 필요로 합니다. 안타깝게도 복잡한 현실 세계에서는 이 모든 전제가 거짓으로 판명되곤 합니다. 로버트 맥나마라의 꿈, 즉 전쟁의 수학화 사례를 통해 최적화의 한계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는 모든 변수를 수량화하고 컴퓨터 모델로 시뮬레이션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전략을 계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은 그의 과학적 접근 방식이 인간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맥나마라 자신도 후일, 우리는 모든 것을 수량화했지만 인간은 수량화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최적화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완전한 정보입니다. 모든 대안을 알고 그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죠. 둘째, 안정적 환경입니다. 선택부터 실행까지 상황이 변하지 않고 예측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명확한 목표입니다. 무엇을 최적화할지 명확해야 하고 상충하는 가치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세 가지 전제가 모두 충족되지 않습니다. 정보는 불완전하고 환경은 계속해서 변하며 목표는 모호하고 상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덜란드 델타 프로젝트의 교훈은 최적화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1953년 대홍수로 18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네덜란드는 완벽한 홍수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모든 하구의 거대한 댐을 건설하는 최적화된 계획이 세워졌죠. 하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 이 계획은 생태계 파괴, 어업 붕괴, 수질 악화와 같은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는 가변 수문을 도입하여 홍수방어는 물론 생태 보전과 경제활동까지 고려한 충분히 좋은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완벽한 최적화를 추구했던 초기 시도는 실패했지만 만족화와 적응을 통한 접근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비록 더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훨씬 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었죠. 최적화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비용이 따릅니다. 첫째, 시간 비용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위한 분석에 2년이 소요된다면 그 사이 문제는 악화되고 기회는 상실되며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직성입니다. 최적 계획에 막대한 투자를 한 후에는 매몰 비용 효과로 인해 상황이 변해도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최적이 최악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셋째, 혁신 억제입니다. 이미 최적이다라는 생각의 개선 노력을 중단하고 더 나은 대안 탐색을 멈추며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잡성 폭발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며 모든 변수를 고려하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져 이해, 운영, 수정이 어려워집니다. 헬스케어 거부 대참사는 완벽주의의 함정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2010년 오바마 케어 통과 후 정부는 완벽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3년간 수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완벽한 보안과 사용자 경험을 추구했죠. 하지만 2013년 10월 1일 오픈 당일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정치적 위기로 번졌습니다. 이후 소규모 기술팀이 투입되어 애자일 방식으로 전환했고 매일 수정하고 배포하며 사용자 피드백을 즉시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단 2개월 만에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3년간의 완벽 추구는 실패했지만 2개월간의 반복 개선은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파레토 원칙, 즉 8020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처음 20%의 노력으로 80%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80%의 노력은 고작 20%의 개선만을 가져옵니다. 완벽을 위한 마지막 20% 개선은 4배의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며 막대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더 나은 전략은 80% 달성 후 빠르게 출시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받아 실제로 중요한 20%에 집중하여 개선하는 것입니다. 핵심 개념으로 최적화와 강건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적화는 특정 조건에서 최고 성능을 발휘하는 단거리 선수와 같습니다. 한 가지에 완벽하지만 조건이 바뀌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강건성은 다양한 조건에서 괜찮은 성능을 유지하는 철인 3종 선수와 같습니다.
어느 하나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우수하고 변화에 잘 적응합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는 강건성이 최적화보다 훨씬 더 우월합니다. 조건이 변하더라도 작동하는 유연한 시스템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허버트 사이먼의 혁명적 통찰은 경제학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1950년대 경제학계가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할 때 허버트 사이먼은 인간이 합리적이려 하지만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제한된 합리성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뇌의 처리 용량이 유한하고 모든 정보를 알 수 없으며 시간 압박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인지적, 정보적, 시간적 한계를 가집니다. 복잡한 계산이 불가능하고 미래 예측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이먼이 제시한 만족화의 SATISFICI 엔진은 충분히 좋으면 된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목표 수준을 설정합니다.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죠. 둘째, 대안을 순차적으로 탐색합니다. 모든 대안을 동시에 분석하기보다는 하나씩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설정된 기준을 넘어서는 첫 번째 대안이 나타나면 즉시 선택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만족화의 장점은 매우 많습니다. 첫째, 신속성입니다. 최적의 해법을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만족스러운 해법은 빠르게 찾을 수 있어 시간이 중요한 상황에서 결정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둘째, 실용성입니다. 완벽한 정보가 불필요하며 불완전한 정보로도 작동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적합합니다. 셋째, 적응성입니다. 목표 수준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 너무 쉽게 달성되면 기준을 높이고 너무 어려우면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불안을 낳지만 충분함을 수용하면 심리적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에서도 만족화 접근 방식은 매우 유용합니다. 전통적인 정책 분석은 모든 대안을 나열하고 각 대안의 비용 마이너스 편익을 분석하여 최대 순편익 대안을 선택하는 이론적으로 완벽한 방식이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반면 만족화 정책 분석은 수용 가능한 기준을 설정하고 대안을 순차적으로 검토하며 기준을 충족하는 첫 대안을 채택하는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식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이 좋은 예시입니다. 완벽한 액수를 도출하기보다는 근로자 생계 보장과 고용 감소 방지라는 기준으로 여러 안을 검토하고 수용 가능한 안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만족화 접근법입니다. 1978년 허버트 사이먼은 경제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로 도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며 그의 유산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는 합리적 경제인 가정의 한계를 입증하여 비현실적인 모델을 붕괴시켰고 인간의 실제 의사결정 방식을 설명하는 현실적인 이론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행동경제학, 경영학, 정책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학문적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사이먼의 핵심 메시지는 완벽주의를 거부하고 실용주의를 옹호하며 충분히 좋은 해결책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좋은 정책의 가치는 단순한 타협이나 포기가 아닌 전략적 선택입니다.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캇은 충분히 좋은 어머니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완벽한 어머니는 아이의 모든 욕구를 즉시 충족시켜 아이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충분히 좋은 어머니는 대부분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가끔 좌절을 경험하게 하여 더 건강한 발달을 돕습니다.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정책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하지만 비현실적이고 경직적입니다. 반면 충분히 좋은 정책은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할 여지를 남겨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건강보험제도는 점진적 개선의 누적 효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일부에 적용되던 건강보험은 1979년 공무원, 교직원으로 확대되었고 1988년에는 농어촌 지역, 1989년에는 도시 자영업자까지 포함되어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재정적자 문제, 낮은 보장률, 의료 쏠림 현상 등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좋으며 기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만약 완벽한 시스템을 기다렸다면 아직도 달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점진적 개선의 누적 효과가 이처럼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흔히 사용하는 MVP, 즉 최소 기능 제품 전략은 빠르게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좋은 예시입니다.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2년 개발 후 완벽한 제품을 출시하지만 시장 반응은 이건 우리가 원한 게 아닌데라며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MVP 접근 방식은 3개월 개발 후 기본 기능만 출시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즉시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 피드백을 반영하여 매월 제품을 개선해 나갑니다. 이 기능 추가해 주세요.
이건 빼도 돼요와 같은 사용자 의견이 반영될 때마다 제품은 더욱 발전하고 성공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뉴욕시의 교통정책은 빠른 실험의 힘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임스퀘어 실험입니다. 뉴욕시는 페인트와 의자로 임시 광장을 조성하는 저비용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단돈 $50,000가 들었죠. 이 실험을 통해 보행자가 35% 증가하고 상권이 활성화되며 사고가 40%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고 결국 임시 광장을 연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비결은 바로 저비용 실험을 통해 빠르게 학습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확대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뉴욕시는 5년 만에 자전거 도로를 400마일이나 추가하며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린 스타트업의 핵심은 빌드 마이너스 측정 마이너스 학습 루프를 빠르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만들고 빌드, 즉시 측정하며 맺어 신속하게 학습하는 런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계획 플랜에 긴 시간을 쓰고 만들기 빌드도 오래 걸리며 테스트는 늦게 진행합니다. 그 결과 시장은 이미 변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에도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완벽한 법안을 만들어 국회 통과에 2년 이상 걸리고 시행 후 문제가 발견되면 개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MVP 방식은 시범사업, 즉 파일럿 프로그램을 3개월간 운영하며 평가하고 조정하며 재시험하여 성공적인 경우에만 확대를 추진합니다.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실패는 혁신과 때려야 뗄 수 없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실패 장소다라고 말했습니다.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는 혁신의 필수 조건입니다. 심리적 안전이 높은 조직에서는 실수나 실패를 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높은 성과로 이어집니다. 실수를 공유하면 조직이 학습하고 위험을 감수하면 혁신이 일어나며 솔직한 피드백으로 빠르게 개선됩니다. 빨리 실패하라 FAIL 패스트는 원칙은 비용을 적게 들이고 빠르게 배우며 다른 시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아마존은 파이어폰으로 1억 7천만 달러를 잃었지만 AWS, 킨들, 프라임, 알렉사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0번 시도에 1번 대박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모든 실패가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도, 합리적 가정, 작은 규모, 빠른 학습을 통한 똑똑한 실패는 용납하지만 주의 태만, 규칙 위반, 알면서 반복하는 예방 가능 실패에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완벽한 계획으로 시작하려 하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계획으로 시작하고 계속 개선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에서 배우십시오. 유연한 시스템이 완벽한 계획을 이깁니다.